안녕하세요. 절약왕 리밋입니다. 저희는 절약하는 20대 신혼부부이고요. 1년에 8천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절약 후 하지 않는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다시 일상 브이로그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일요일이고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웨딩 스냅 촬영이에요. 저는 예전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꽤 있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30분 하는 결혼식에 몇천만 원을 사용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나친 지출이 들어간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금 없이 알뜰하게 결혼하기로 다짐했어요. 절약 유튜버로서 웨딩 사진 촬영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요즘에는 신생 업체들이 포트폴리오용으로 일반인에게 웨딩 사진을 찍을 기회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저희도 놓치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무료로 사진을 찍었답니다. 보통 사진을 찍으면 추가금을 내야 원본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스냅 이벤트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없이 사진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도 너무나 만족스럽고요. 저희처럼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꿀팁입니다. 이날 촬영을 위해서 점심은 굶었는데요. 저녁에는 체험단을 이용해서 진짜 맛있는 쪽갈비를 먹었어요. 둘 다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먹었는데 여기 찐 맛집입니다. 월요일 저녁은 베이컨 스팸 볶음밥. 저희는 식비 절약을 위해 보통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장을 보고 평소에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요. 이번에 볶음밥을 만들 때 베이컨을 샀어요. 저희 남편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김밥햄을 살지 베이컨을 살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베이컨을 샀습니다. 이걸로 샌드위치도 만들어 먹고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집밥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해 보려고 해요. 혹시 베이컨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도 공유해 주세요. 월요일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지 유독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월요일만 되면 식욕이 폭발해서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분명 절약하는 중인데 잘 먹어서 그런가 살은 자꾸 찌는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복근이 있었는데 이제는 복근이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번에 제가 당근으로 요리해 먹고 당근 꼭지를 물에 담가 두었는데요. 생존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집들이가 2번이나 있어요. 한 주에 집들이를 2번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쿠팡으로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저희는 집들이를 하면 늘 같은 음식을 만드는데요. 역시 집들이 준비를 하면 장을 볼 게 많더라고요. 같은 걸 여러 번 만들면 점점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더라고요. 화요일은 퇴근 후에 조금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지인분께서 상추를 선물해 주셨어요. 집에서 직접 키우신 싱싱한 상추라서 상추를 넣은 비빔밥을 만들어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상추랑 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고 집에 넘쳐나는 참치도 한 캔 넣어주었어요.
집에 있던 밑반찬도 이것저것 넣었습니다. 이날 저녁은 남편이 요리를 해줬는데 저희 남편은 맛있는 먹조합을 잘 알아서 레시피를 찾아보지 않고서도 혼자 뚝딱뚝딱 잘 만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비빔밥은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맛있잖아요. 요리할 힘은 없는데 맛있는 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녁 메뉴로 비빔밥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아직 저희가 둘이 살다 보니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아이가 있다면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을 수도 있고 반찬 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때 차곡차곡 모아둬야 할 것 같아요.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 달 더 하고 싶어? 근데 수영한다지 않았어? 그럼 수영해야지. 그래 좋아. 날씨 좋네요. 안 춥고 괜찮네. 비빔밥을 먹어서 나름 가벼워진 몸으로 오늘도 남편과 함께 필라테스를 다녀왔습니다. 둘이 같이 운동을 다니니까 가기 싫어도 같이 갈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좋더라고요. 수요일, 대망의 집들이 데이입니다. 사실 평일 중에 집들이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저녁에 누가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사실 주말부터 여기저기 청소하고 이번 주에는 좀 깨끗하게 집을 사용하자며 저희끼리 다짐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집에 손님들을 불러서 요리를 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허둥지둥 요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사를 한 지 꽤 되었거든요. 반년 넘게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종종 집들이를 하러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요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요리하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집들이 때 만드는 음식은 항상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로 이 마라 감바스입니다. 감바스인데 마라 소스를 넣어서 더욱 매콤한 그런 감바스예요. 이번에는 평소에 하던 것 외에도 남편이 직접 만든 김치찜과 어묵탕도 추가로 만들어 보았어요. 이번에는 네 분이나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이랑 저까지 하니까 함께 6인분 요리를 했답니다. 다행히 집들이는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나보다 비싸. 우리 돈으로 못 먹는 아이스크림 생겼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4,500원?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배웅하고 집에 다시 들어오니 설거지할 게 한가득이었어요. 설거지가 끝나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날 집들이를 해서 그런지 목요일은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선배님께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떡볶이를 사주셨습니다. 마침 어제 요리하고 남은 어묵탕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아주 딱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은 분식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김밥과 제가 받아온 떡볶이, 어제 정성껏 만든 어묵탕 조합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는 지난달에 일주일에 2번씩 함께 필라테스를 다녔어요. 필라테스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힘든 운동인지 몰랐는데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또 집들이가 있었어요. 근데 완전 여름이다. 그러니까 더워 이제. 너무 더워. 이제 에어컨 틀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 어떡해? 그렇지. 근데 에어컨 많이 틀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여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근데 이번 주에 2번째 집들이라 좀 빠르다, 그지?
이번에 제가 친구들에게 제 남편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마침 또 그 친구들이 이사하고 난 후 저희 집에는 아직 와보지 못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했던 집들이의 흔적을 지워주고 오늘도 어김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재료가 너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수요일에 했던 그 요리를 또 하거든요. 이게 집들이를 여러 번 하니까 노하우가 막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집들이 하려고 반차를 썼거든요. 마침 또 수요일에 한번 해봐서 그런지 무엇부터 하면 좋을지 눈에 딱딱 보이더라고요. 식기 먼저 세팅을 해두고 역할을 나눠서 요리를 했어요. 마라감바스는 제가 만들고 닭갈비는 남편이 만들었어요. 오늘은 초대하는 손님도 2명이니 요리도 4인분만 하면 되어서 마음이 참 편했답니다. 손님이 많아지면 요리를 얼마나 해야 부족하지 않으려나 가늠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남편 친구분들께서 집에 초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의 10명? 12명이 모였어요. 10인분 요리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를 초대해 주신 집주인분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요일에 선물로 받은 아이스크림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주었어요. 토요일 점심은 해장용 떡만둣국이에요. 남편표 떡만둣국은 밖에서 파는 것처럼 진짜 맛있거든요. 전날 저를 제외한 3명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도 하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술자리가 생기면 조금 난감하기도 한데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면 저 대신 착한 남편이 함께 술을 마셔주곤 해요. 남편은 어제 술 마실 때는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자꾸 속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나이를 먹으니 간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 힘들어했는데 제 친구들을 위해 아침부터 요리를 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살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만든 떡만둣국으로 든든하게 아점을 먹어주고 친구들을 위해 홈메이드 빙수도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이 정도면 완전 코스 요리 아닌가요? 이번 주에는 웨딩 스냅 사진도 찍고 집들이도 2번이나 해서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저희가 하던 영상 편집이나 블로그 작성 등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가자마자 둘이 함께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종종 힘들 때는 그냥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참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절야광 리밋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응원 댓글을 읽을 때 참 힘이 난답니다. 누가 다 먹었어? 살려줘. 이러다가 다 죽어. 열심히 일한 자 이제는 쉬어야겠다 싶어서 저녁으로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바로 치킨이에요. 저희는 종종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싶을 때 블로그를 적극 활용한답니다. 저처럼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자세하게 적어서 포스팅을 딱 3개만 써보세요. 블로그를 하기 전과 후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으로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맛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웨딩 스냅 촬영을 하면서 결혼 준비도 하고 집들이도 2번이나 했네요. 아무래도 행사가 있다 보니 식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당분간은 지출을 조금 더 줄이는 데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희 부부의 절약하는 일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